자, 확통 전범위 모의고사 4회 문제 풀이를 할 텐데 일단 뭐 4번이 질문이 들어오긴 했어. 근데 말로만 잠깐 설명하면 자, 1이 제일 앞에 오는데 맨 뒷자리가 3이 아니래. 그럼 1로 시작하고 1로 끝나거나 1로 시작하고 2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남는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9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뭐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니네가 이제 여기서 볼게. 일단은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산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평균이 있어. 근데 평균 기준으로 누구만큼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으면 그만큼 분산이 큰 거고 애들이 평균에 많이 모였으면 분산의 표준표 작고 뭐 이런 개념들은 중학교 때 배우잖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은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x가 될 수 있는 값들. 자, 연속한 100개 자연수에서 뽑은 두 숫자의 차이가 가장 작으면 얼마야? 다시 설명할게.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두 개를 뽑았어. 그럼 두 개 차이 제일 작으면 얼마야? 1이죠. 그 다음 2도 가능하겠지. 그럼 1하고 100을 뽑으면 모두 가능하다? 99까지 가능해요. 이게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야. 근데 y가 될 수 있는 값들 한번 더 조사해볼까? 자, y는 자 연속하는 100개 홀수에서 뽑은 두 숫자의 차이 가장 작으면 얼마일까요? 2겠죠. 그 다음 얼마일까요? 4겠죠. 가장 크면 얼마일까요? 198이겠죠. 그냥 여기서는 여기서 주의할 게 100개 홀수니까 예를 들어 1, 3, 5 해서 100개면 199까지 100개 홀수. 그래서 뽑을 수 있는 두 숫자의 차이가 가장 큰 거다. 이 198이라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야, 100개의 자연수에서 두 개를 뽑았는데 두 개의 숫자의 차이가 1 될 확률하고 100개 연속된 홀수를 뽑았는데 두 숫자의 차이가 2가 될 확률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할게.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었어. 거기서 두 개를 뽑았는데 두 숫자의 차이가 1이 될 확률하고 예를 들어 1부터 199까지 이게 100개 홀수가 있는데 두 개의 숫자를 뽑아서 그 두 개의 숫자 차이가 2가 될 확률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지? 구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어? 그럼 얘랑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네? 근데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뽑아서 그 두 개 차이가 2가 될 확률하고 그럼 1부터 199까지 두 개의 숫자를 뽑아서 그 차이가 4가 될 확률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사실은 이 변수하고 이 변수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확률의 분포 상태는 똑같은 상황인데 y값은 바로 x값의 2배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냐? 자, 그러면 마지막 연속하는 100개 짝수. 그럼 2, 4, 6 땡땡땡에서 200 있었다 치자고. 그럼 여기서 두 개 숫자를 뽑아서 만들어지는 두 숫자의 차이는 얘랑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2 아니면 짝수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뭐 거의 문제 끝난 거야. 자, 그래서 z도 x의 2배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확률 변수의 성질이라 해서 뭐 통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자, 우리가 어떤 변수에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해서 분산을 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곱하는 거는 그만큼 제곱에 대해서 분산이 된다. a제곱의 분산 x가 된다. 그 양변 뭐 분산 씌운다고 하긴 웃기지만 양변 분산 씌우면 그럼 분산 y는 자 분산의 2x고 그 얘는 4배 곱하기 분산 x. 그러니까 y하고 z는 x가 갖고 있는 분산의 4배를 갖게 된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배인 거 확실하다. 그래서 y하고 z의 분산 같고요. 근데 그것이 x의 분산의 4배로서 값이 더 크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문제니까 기억해 두셔. 알겠지? 자, 이렇게 실제로 구할 수는 없지. 어떻게 그걸 다 구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의미로 접근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9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자, 최단거리 문제. 자,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문제에서 니네가 여기서 일단 배제시켜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를 가는 순간 최단거리가 아니야. 니네가 생각을 해봐. 아저씨, B까지 택시 가주세요. 그 택시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잘 가다가 갑자기 일로 가. 그러면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 거긴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는 길이야, 거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일로, 여기도 가면 안 되지. 여기서 일로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갑니까? 여기는 그냥 없는 길이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시한 부분은 없다 생각하고 그럼 출발점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곳에 1단위 적어주시고 그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노가다, 덧셈 정리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합법칙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2, 3, 4, 3, 6, 10 요거랑 요거랑 더해야 되는 여기 길이 없으니까 여기는 4가지, 9가지, 19가지 요 3가지, 3가지 그러니까 12가지, 31가지, 15가지, 40에 6가지 해서 46가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된다. 요게 뭐
차단거리 확률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류의 문제가 아예 반듯한 모양이 나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안 나와요. 항상 뭔가 뭐 웅덩이가 있거나 뭐 어떤 점을 지나거나 그러면 그냥 노가다가 제일 무난하다. 뭐 가다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좌회전을 못해요. 뭐 이런 문제 나오지만 뭐 나오면 하면 되지 뭐. 자, 여기 이제 10 하여튼 뭐 문제.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가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 아주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 자, 특히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 들어가는 친구들은 잘 관심 있게 봐야 돼. 이번 시험 범위에 이런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올 테니까. 자, 우리가 상황을 항상 봐야 돼. 내가 이거 문제 풀 때 중요하게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느낌. 자, 일단은 4면체가 있었고요. 6면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쭉 봤어. 자, 주사위를 던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바닥의 다음 면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일 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기 바닥이 뭐였을 확률? 얘가 짝수였을 확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바로 때라는 걸 보여야 돼.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두 개의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떤 케이스냐? 여기서도 짝수가 나오고 여기서도 짝수가 나왔을 수 있겠지?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방법이.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다? 야, 여기서 홀수가 나오고 여기서 홀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물론 지난번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때 어쩌고 저쩌고 1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 사건을 A라고 B라 한 다음에 이건 이미 일어났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물론 빡센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 빡센 문제는. 근데 우리가 뭐 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영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경우를 나눌 수 있는 정도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숫자의 합이 짝수인 상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럴 수 있는 확률을 P1, 요럴 수 있는 확률을 P2라고 할 텐데 그래서 P1 플러스 P2의 확률로 두 숫자 합이 짝수인데 그 중에서 6면체 밑에 있는 게 짝수였을 P1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짝수가 이런 두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이미 일어났는데 자, 정육면체 모양 밑에 짝수가 적혀 있었을 확률인 P1의 비율을 구해라. 그럼 P1. 자, 정사면체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요. 4분의 1이에요. 정육면체에서 짝수가 나올 정육면체 짝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자, 근데 이 둘의 확률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죠. 내가 4가 나오려고 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4면체하고 6면체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홀수는 6건의 확률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3하고 3분의 2를 곱해서 약분해 주시면 2분의 1인데 12분의 6으로 계산해 주시면 자, 그래서 12분의 1하고 12분의 6 중에서 12분의 1의 비율을 찾는 거니까 부모문자 12 곱해서 7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잘 봐야 돼. 때. 제일 좋거든. 뭐뭐뭐뭐 했을 때. 오늘 집에 갔는데 왜 치킨이 있네? 치킨이 있었을 때 요거 아빠가 사왔을 확률. 이미 일어났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쫙 돌아가서 아빠가 사왔을 수도 있고 엄마가 사왔을 수도 있고 형이 사왔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사왔을 확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미 일어났는데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을까? 이런 느낌. 시간이 돌아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난다고. 이걸 이제 유식하게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데 용어는 뭐 고등학교 때 쓰진 않으니까 이런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12번이야. 이 문제 좀 아쉽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각각 10과 6인데 두 실수 y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 9과 4다. 자, 이것도 확률 변수의 성질이에요. 자, 봐. 뭐 개념 설명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한 거 바로 문제 풀이 좀 진행하면 야, x의 평균이 얼마냐면 10이고 x의 분산이 얼마냐면 분산이 16이고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을 구했더니 얘가 9가 나왔고 ax 더하기 b에 대한 뭘 구했더니 분산을 구했더니 그것이 4가 나왔다. 그럼 과연 a값과 b값은 얼마가 되는가? 자, 기대값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같은 거라 전개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는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전개하면 되니까 a, ex에 자 더하기 b가 얼마다? 9가 되게 되더라. 그러니까 전개했지만 분산은 뭔가를 더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 내 머리가 평균이고 여긴 10개의 평가들이 변수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머리통으로 내가 구해놨는데 다 5를 더하면 평균도 따라서 5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편차의 변화가 생기잖아. 뭔가를 더했을 때. 그래서 뭔가를 더하는 건 분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요것만 제곱이 나와서 요건 a 제곱배의 분산 x가 얼마다? 4가 되게 되더라. 근데 문제에서 분산이 1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양수 A에 대해서 A값은 얼마가 되고 A값은 2분의 1 될 수밖에 없고 그죠? 2분의 1. 그 A값이 2분의 1. 그 2분의 1에다가 X에 대한 평균인 10을 곱하고 자 B를 더한 게 9죠. 그 얘가 5고요. 그 얘는 4가 돼야 돼요. 그 B값은 4가 되게 되더라. A, B 곱하면 정답 2. 자 여기 바로 10. 뭐 2번에 문제 풀이었다. 다음 갑니다. 자 13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어.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일렬로 나열했는데 자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되고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순서부터.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건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볼게. 예를 들어 내가 알파벳을 배열을래.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를 배열하면 요걸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얼마다? 6팩토리얼. 이거 뭐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기억해.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반드시 이 순서가 정해져야 된대. 그럼 어떤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면 요거는 괜찮은데 A, C, B에 D, E, F 요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 C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이거 안 돼. 그 다음 B, A, C 똑같은 거 B, C, A 똑같은 거 C, A, B 똑같은 거 C, B, A 자 요런 6가지 케이스 중에 5가지 안 되고 요거 하나만 가능하다는 뜻이야. 경우의 수가 6분의 1로 준다는 뜻이야. 근데 경우의 수가 6분의 1로 준다? 경우의 수를 6으로 나눈다? 그 얘를 6으로 나눈 게 요것이 바로 A, B, C가 순서가 바뀌지 않고 나열되는 방법인데 그럼 이건 왜 하필 6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이 6가지 케이스들이 다 한 가지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6분의 1 되는 거. 3가지 원소가 순서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 3가지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얼이 한 가지가 되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고 그래? A하고 B하고 C가 순서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 A, B, C를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자로 놓고 일단 얘를 먼저 나열을 해. 그럼 이것이 아마 나열하는 방법이 6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건 알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나열한 예를 들어 D, XX, FX, E가 발생했냐? 그럼 그 X에 네가 원하는 그 순서인 A, B, C를 적어주면 문제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문자, 같은 문자로 놓아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나열해야 되는 게 1, 2, 3, 4, 5, 6을 나열해야 되는데 이 중에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항상 왼쪽에 나열되니까 2하고 4에 대한 순서가 정해졌어. 그럼 얘네들을 X라고 놓으란 얘기죠. 근데 홀수는 또 마찬가지로 홀수는 어디 있어? 홀수 있는데 어디?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순서부터 그럼 홀수들의 순서도 정해졌으니까 홀수들을 전부 다 A로 놓자. 그러니까 이건 마치 AAA, XX, 6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6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 바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자, 여기 바로 13번이었습니다. 넘어가요. 자, 아까 보니까 14번 문제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뭐 방법이 되게 많아요. 자, 14번 같은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정말 많이 또 변형이 되고 응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면요. 이 문제는 조합과 중복 조합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이 돼요. 자, 볼게요. 어제 우리 지수가 어제 태권도에서 갔잖아. 여기 했잖아. 서울랜드 가가지고 3,000원을 5,000원을 줬어. 5,000원을. 태권도에서 애들한테 용돈을 좀 주라 그래서 5,000원을 줬더니 지가 갖고 있던 500원이랑 같이 해서 5,500원을 갖고 가는데 5,000원을 쓰고 500원 남겨왔더라고. 그래서 뭘 썼니? 그랬더니 3,000원은 뭐 사 먹고 2,000원은 반지를 사서 플라스틱 반지 완전 싸구려. 내가 볼 때는 다 한 거야. 애들을 상대로 그러시면 안 돼. 원가 내가 봤을 때 한 100원도 아니 100원 그러니까 문방구 하면 200원에 파는 건데 내가 볼 땐 근데 그 뭐야 서울랜드라고 2,000원에 팔아먹고 말이야. 애들 상대로 그 뭐한 짓이야, 그지? 나쁜 놈들이야. 코 묻은 돈을. 그래서 3,000원 뭐 근데 거기서 3,000원 갖다 뭐 사 먹을 게 없잖아. 그 3,000원 갖다 뭐 사왔더니 거기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 가면 막 200원, 300원짜리 막 있잖아. 그런 거 사 먹었더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 먹었더라고. 나름대로 계획적인 소비를 했구나. 3,000원을 먹고 2,000원 사고. 지수는 모를 거야. 그냥 지수한테 나중에 진작 얘기해 주려고.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놀이기구 문제 나왔어요. 갑니다. 야, 일단은 지금 5명의 학생이 15개 자리 중에 자리를 선택을 하니까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는 15CO라고 보시면 돼. 15CO. 15CO. 15개 자리 중에 5개 자리를 선택해서 애들을 앉히려고 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애들이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은가 봐.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는 방법이 수야.
그럼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 먼저 나열해라. 첫 번째.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보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5명이 앉으면 의자 10개가 남아요. 그래서 먼저 빈 의자를 10개를 나열하는 거야. 빈 의자. 빈 의자를.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이제 이 얘네들이 앉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죠. 11개죠. 그럼 그 11개의 자리 중에서 5개의 자리를 선택을 해서 걔네들을 앉히면 이웃하지 않게끔 하는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뭐라 하냐면 중복조합. 이건 우리 3학년 때 같이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 그잖아? 나중에 웬만하면 중복조합으로 풀어버려. 중복조합이 경우에서 구하는 거에 가장 사실 상위에 있어, 상위. 상위 버전에는 되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많은 것들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중복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있었지? 여기서 5명의 학생이 앉았어. 그래서 5명의 학생의 양 끝과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빈 의자의 개수를 이렇게 놓을 거야. 빈 의자의 개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자, 전체 15개 자리 중에 아이들이 5명 앉았으니까 빈 의자의 개수의 합은 몇 개 된다? 10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중복조합 6개의 과일 중에 10개의 과일을 사는 6H10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이웃하기 싫다 했으니까 요거는 자연수가 돼야 돼. 요거들은 적어도 1개는 사야 돼. 그럼 바구니가 4개가 줄어드니까 6H10이 아니라 6H6으로 계산해 주는 게 맞겠구나. 그럼 얘랑 더하면 12, 1 빼니까 11C6. 근데 11C6은 11C5랑 같은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1C5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중복조합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 중복조합으로 해결하는 게 같은 풀이가 있다 하면 중복조합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기억도 잘 되고 응용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중복조합으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BCD가 왜 자연수가 되냐고? 이게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는 적어도 1개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애들 사이에 들어가는 요것들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맨 끝에 앉았잖아, 그지? 맨 끝에.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갈 거면 자, 중복조합으로 가주시는 게 좋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이건 또 뭐냐? 자, 요것도 사실은 뭐 표준화. 야, 봐봐. 니네 나중에 수능 보면 진짜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로 해가지고 그 원서 쓰고 그래요. 왜냐면 과목별로 이렇게 다르잖아. 난 물리인데 넌 화학이고. 그럼 누가 이겨? 다 이걸로 하는 거야. 평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네가 어떠한 집단이든 간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잖아. 얘를 우리는 보통 Z라고 해요. 그것이 이산 확률 변수든 연속 확률 변수든 상관없이 그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쟤를 Z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저 Z는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저 Z는 표준 편차이자 분산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되게끔 세팅해 놓은 변수란 말이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지금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자, 근데 그 Z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했어. 근데 그 친구의 평균이 얼마라고? 이 100이래. 근데 그 친구 AZ 더하기 B에 대한 표준 편차 시그마가 뭐래? 20이래.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A하고 B를 해결해라. 이것도 뭐 기본 문제죠, 사실은. 자, 표준 편차나 분산은 뭔가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분산은 이거를 제곱배 하지만 표준 편차는 그냥 이거 배하니까 그럼 이 친구는 바로 A 곱하기 시그마 Z가 20이더라. 근데 Z에 대한 분산이나 Z에 대한 표준 편차는 1이니까 그리고 1 집어넣어 주시면 A 값이 20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평균은 전개 개념이라 했으니까 그럼 A 곱하기 2Z 더하기 B인데 자, Z의 평균 0이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죠. 근데 이것이 100이라는 얘기는 바로 B값이 얼마다? 100이 되게 된다는 얘기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게 4회라 1회, 2회 때는 되게 자세히 설명했어, 개념들을. 그죠? 지금은 이제 좀 문제풀이 하는 게 1, 2회 때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저거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해. 니네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고 시간이 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알겠죠? 물론 내가 인강으로 알려주겠지만 알려줄 테니까. 적당한 교재와 그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는 인강을 내가 딱 꼭 집어서 야, 요걸 봐 라고 해줄 테니까 내가 하고 싶다, 이거를 알고 싶다, 그 얘기하세요. 알겠지? 자, 일단은 뭐 이게 하여튼 뭐 문제 다음 갈게. 몇 번이었어 이게? 아무튼 15번이었고 16번 가겠습니다.
자, 원순열이죠. 자, 우리가 7가지 색깔을 여기는 7개 영역에 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냥 바로 정리할게. 그냥 결론 정리한다. 야, 7가지 색깔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바로 센터잖아. 센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치에 들어갈 색깔을 결정하는 방법이 7가지 색깔 중에 몇 가지?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장 가운데 위치에 넣어줘야 돼. 근데 개와 이유타는 그나마 약간 중심권, 그죠? 여기 3개, 여기 들어가는 색깔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나머지 6가지 색깔 중에 3개를 선택한 다음에 걔네들을 원순위로 돌리는 경우에 수 2팩토리얼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동그라미에 표시는 색깔이 나오게 된다. 그럼 나머지 3가지 색깔을 이제 이곳에 색칠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또 원순열에서 3팩토리얼 이러면 틀리는 거야. 3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원순열이 겹치면 한 번만 계산을 해서 한 번만. 왜냐면 예를 들어 실제로 1이라는 숫자를 썼고, 자, 2번 쓰고 3번 쓰고 4번을 썼어요. 그럼 여기는 썼기 때문에 이제 2번의 바깥쪽, 3번의 바깥쪽, 4번의 바깥쪽에서 고의가 된 거거든. 아, 내가 이거 3팩이 틀렸다 그래서 3팩을 해야 된다고. 원순열이 아니니까 3팩을 하셔야 된다. 자, 누군가가 적용이 되면 색칠이 되거나 배정이 되거나 이름을 정해주면 더 이상 얘네들은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3팩토리얼로 나머지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 2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처럼 생겼다. 이거 회전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원순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알겠지?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17번.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아, 이거 점이 되게 안 보이네. 이거 원래 내 화면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쓰는 거 잘 안 보이는구만. 그냥 뭐 하지 뭐 그냥. 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그림과 같이 배치해서 24개 점들 중에 2개 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는 뭐가 되면 24C 이게 됐죠? 24개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을 했다. 근데 니들 눈치챘겠지만 근데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루트 10이 되기 위해선 3짜리 1짜리 그죠? 한 변의 길이는 3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그 대각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 그럼 먼저 한 칸짜리, 세 칸짜리 직사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런 직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사각형에서 얘하고 얘 선택하거나 얘하고 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여기 중간에 이게 없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직사각형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선이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얘랑 선택하고 얘랑 얘랑 선택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끝점들만 보는 거니까 그럼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런 직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직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그럼 한 칸 내려는 또 4개 만들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서 있는 직사각형 몇 개? 8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8개. 되겠어? 자, 선생님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됩니까?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하거나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잖아? 다 있는 점들이고. 그 8개. 그럼 이쪽으로 8개. 그죠?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8개. 그럼 총 16개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직사각형마다 대각선이라고 하는 루트 10의 길이를 갖고 있는 선분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 곱하기 2배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온다. 이게 바로 17번 문제 풀이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건 내가 볼 땐 페이크야. 이거 있나 없나 상관없거든 이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없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루트 5짜리를 만들어라. 루트는 뭐 해야 돼? 요걸 만들어자. 1짜리, 2짜리 만들어자. 그러면 뭐 이 점이 의미가 있겠지. 왜냐면 이런 정사각형 직사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3이기 때문에 여기는 점은 있든 말든 이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다. 낚이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갈게요. 자, 이거 이거 통계적 추정에 관련된 부분이야. 자,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에 표준 편차가 60kg인 정규 분포를 이룬다 해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이거는 기호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갈게요. A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를 X라 하면 그 X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몇 명을 뽑았어? 9명을 뽑았어. 9명 맞냐? 9명. 자, 9명을 탑승했는데 9명의 몸무게 합이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이 되니까 자, 9명. X1 더하기 X2 뽑은 애들 X3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9명의 몸무게 합이 누구 이상이 될 확률? 549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양변 9로 나누면 내가 뽑은 9개 원소의 표본 평균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양변 9로 나눠주는 순간 내가 뽑은 9개 원소의 평균인
좌변은 바로 뭐가 되고? 표본 평균이 되고, 그럼 표본 평균이 얼마 되고? 60일인가요? 60일인가요? 자, 60일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다. 그러면은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 필요한 거잖아. 선생님, 여기서 몇 명 뽑았어? 9명을 뽑았다고. 9명을 뽑은 놈들도 표본 평균도 분명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평균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분산만 작아진다. 분산 36이었는데 각기 뽑았으니까 분산 4되고 분산 4니까 2의 제곱. 그래서 X바를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60을 빼고 2로 나눠라. 자, 60 빼고요. 2로 나누면 0.5. 그래서 이 친구는 PZ가 0.5 이상일 확률이고 그래서 Z가 자, 요렇게 자, 0.5 이상일 확률이 되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0.5에서 0부터 0.5까지 확률인 요 부분 제거해 주시면 0.5에서 이거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요 문제 정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뭐 계속 우리 같이 했던 친구들이야 뭐 이 부분을 선생님이 뭐 시험 범위에 상관없이 설명해서 그냥 알겠는데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친구들이 저건 뭔 소리지? 이거 일단 내가 준 미션을 일단 먼저 하시면 그 다음 줄게. 미투 빨리빨리 해주시면 뭐 학탱이 좀 하고 싶다. 단위수가 그나마 좀 뭐 적으니까 일단 미투 먼저 좀 해주시고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자, 요게 됐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 자, 밑에 지금 프로펠러를 가지고 요걸 좀 칠해야 된대. 몇 가지 색깔이냐면 4가지 색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프로펠러를 칠해야 되는데 얘랑은 다른 색깔 칠해야 되고 얘네들은 같은 색깔 칠하는 건 상관없어. 문제 의도가. 자, 갈게. 자, 먼저 가운데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 4가지고 거기에 D를 사용했다 칠게 그냥. 그럼 기본적으로 4가지 경우에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날개를 A, B, C를 이용해서 어떻게 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자, 갑니다. 약간의 좀 노가다가 들어가긴 합니다. 선생님, 날개를 첫 번째 한 개의 색만을 이용해서 칠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여기에 뭘 칠했냐면 D를 칠했는데 A 칠해도 상관없거든. 이웃한 곳은 다른 색깔 칠한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을 사용할 것이냐. 두 번째, 2개의 색을 사용할 것이냐. 자, 세 번째 뭐냐? 3개의 색을 사용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난 이걸 아는 것뿐이야. 자, 나머지 3가지 색깔 A, B, C 중에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날개를 칠할 것이냐 생각한 거야? 자, 예를 들어 만약에 한 색깔로 도배를 해. 모두 A로 칠하는 방법, 모두 B로 칠하는 방법, 모두 C로 칠하는 방법. 이거 뭐 경우에서 그냥 바로 3가지죠. 자, 2색 갑니다. 2색. 자, 내가 지금 색깔은 3개인데 2개의 색깔을 쓰겠다는 얘기는 한 색깔을 또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버릴 색을 선택해야 돼. 버릴 색. 3가지 선택해서 돼. 그래서 나는 또 추가로 C를 버려버렸어. 그럼 A하고 B만을 가지고 날개를 칠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 A하고 B를 몇 개씩 사용할까도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만약에 A를 3개 칠하고 B를 하나 칠하잖아. 그럼 이거 칠하는 방법 한 가지 아니냐? 회전만 같은 거니까. 어딘가에 B를 칠하고 나머지 A 칠해버리면 회전만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 칠하는 거 한 가지. 근데 A를 하나 칠하고 B를 3개 칠하잖아. 그럼 이것도 경우에서 한 가지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 야, A 2개 칠하고 B 2개 칠하는 건 몇 가지일까요? 2가지겠지. A하고 A라고 이렇게 이웃하게 칠하고 B하고 B하고 이웃하게 뭐 이런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서로 엇갈리게끔 이렇게 마주보게끔 칠하는 요거 말고 방법이 없거든. 회전에서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경우에서 몇 가지 발생한다? 하나, 둘, 셋, 4가지. 요거 3가지. 그래서 여기선 12가지의 경우 수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구나. 자, 3색입니다. 3색. 3색. 자, 이번엔 나는 3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할 거야. 날개는 4개인데 색깔이 3개니까 2번 사용할 색을 색칠해야 돼. 먼저 2번 사용할 색을 선정을 해야 돼. 자, 2번 사용할 색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그래서 나는 A를 한 번 더 칠해야겠구나. A를 더 칠해야겠구나. 날개가 4개니까. 그럼 A, B, C를 가지고 얘를 칠하는 방법. 이것도 또 노가다로 생각하셔야 돼요. 경우를 나눠볼까? 야, 날개가 있는데 A하고 A를 서로 마주보게 칠하는 거 하고 A하고 A를 이웃하게 칠하는 거 하고 이거 말고는 없지? 그럼 나머지 B, C를 여기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 B, C를 칠하나 B, C를 칠하나 회전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건 한 가지. 이런 거면 B, C 칠하는 거 몇 가지? 이 B, C라는 거 한 가지일까?
자,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BC냐 BC냐는 분명히 달라. 그잖아? 경우수 요거 두 가지. 다시 한번 BC를 치냐 BC를 치는 건 달라. 회전 방향 생각을 해봐. 그잖아? 아니 이거 봐봐. BC 치라는 거랑 여기 AH라고 BC 치라는 거랑 이게 같아요? 같습니까 이게? 둘이? 다르잖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AA 다음에 CB랑 AA, BC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자, 여기서 또 곱하기 세 가지 들어가서 여기서는 9가지. 그래서 4가지 곱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9가 바로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냐?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다? 다 평가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베껴서 낸다고 학교 선생님들도 내면. 그나마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수많은 그 문제 중에서. 자, 경우에서 문제 중에 경우를 좀 디테일하게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둘 바래요. 정리해 주시고 이따 물론 해설이 있는 거 나눠줄 거야. 자, 다음 주 일요일까지 과제는 내가 틀린 문제를 고쳐오시면 돼. 나 통계를 모르는데요. 그럼 통계를 공부를 해서 뭐 하든 요청을 해. 하여튼 끝나고 얘기를 할게. 자, 넘어갈게요. 20번 문제. 자, A, B, C 3명이 이 순서대로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이 문제 배열이 20번에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이미 C가 뭐가 나왔어. 이미 C가 3이 나왔단 말이야. 응? 어딨어? 아니 A가 이미 3이 나왔단 말이지. 그럼 B하고 C가 던지는 주사위만 미지수고 그래봐야 경우에서 36가지니까 노가 띄시면 돼요. 자, 내가 이거 배치를 4점짜리 문제라 좀 뭐 일부러 여기다 둔 건 아닌데 니네가 일단 20번에 있으니까 이거 뭔가 좀 어렵다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이미 A가 뭐가 나왔냐면 3이 나왔어. 근데 지금 얘가 한 큐에 C가 이겨야 돼. 동점자 없이 단독 우승해야 되거든. 그럼 C가 예를 들어 만약에 6이 나왔어.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응? C가 6이 나왔어.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 1부터 5까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C가 단독 우승, 5로 단독 우승.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4죠. 그럼 C가 예를 들어 4로 단독 우승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3이죠. 3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2도 안 되고. 그럼 경우에서 5가지. 이거 4가지. 3가지. 12가지구나. 근데 B하고 C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36가지니까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번에 있다고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 이게 물론 진짜 모의고사는 20번인 게 물론 어렵지만 문제만 보고 니네가 생각할 수 있다. 주사위는 그게 노가다다.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는 있고 없고 뭐 그런 것만 조금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워드 친 사람이 이거 원래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여기는 글자하고 여기는 글자하고 같은 글자체로 쳐야 되는데 내가 아까 수정했는데 자, 얘랑 같은 글자체로 사실은 쳐야 되는데 같은 건지 알았어 혹시? 혹시 이것 때문에 니네가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내가 사과할게. 여기는 X하고 여기는 X가 사실 같은 글자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마 요 앞에 있는 확률 변수 친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 워드 작업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실수 좀 한 건데 요 X랑 요 X랑 같은 X다. 자, 근데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1부터 0부터 10까지인 상황만 인지해 주시고 밑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맞고 틀린 걸 확인할게. 시간 다 써놨으니까. 자, fx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gx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21번 급은 아니야. 자, 간다. 야, 기억의 식을 변형하면 기억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넘겨봐. 그럼 g3하고 f3을 더하면 그것이 1이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g3은 뭐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x가 3보다 클 확률이야.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클 확률이야. 그럼 4부터겠지. 그럼 이 친구가 P4, P5 땡땡땡에서 자 P10까지가 바로 G3. 근데 F3은 뭐야? 자 0부터 네가 언급한 그 숫자까지 확률. 그 0부터 얘는 3까지 확률인 자 P0에 P1에 P2에 P3. 그럼 얘랑 더하면 P0부터 P10까지 다 나오잖아. 그제? 그래서 그 확률의 합이 1이다.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건. 야, 니은 갈게. 넌 뭐냐? 야, F8. 야, F8은? F8의 의미는 0부터 8까지 확률이기 때문에 F8의 의미는 P0 더하기 P1 더하기 쫙 더해서 자, P8까지 합을 F8. 거기서는 F3. 그 F3은 그럼 너는 P0부터 시작을 해서 P 어디까지? P3까지 확률.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부터? P4부터 나오겠죠. P4부터. 그래서 얘는 빼면 P4, P5 해서 P8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P5부터 P8까지가 아니죠. 3부터 8이고 나는 4부터 8이고.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됐다. 넌 거짓. 자, 디귿 갈까?
G2 뭐야? 자, 지그세 나와 있는 G2는 자, G는요? 그 수보다 클 확률입니다. 그럼 G2는 3번부터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P3, P4, 홀라홀라 해서 P10까지. 근데 빼고 있는 G8은 그럼 G8은 8보다 큰 확률, 9하고 10 될 확률. 자, P9와 자, P10을 이걸 빼라. 그럼 P9, P10 날라가면 자, P3부터 P8까지 남겠네. P3부터 P8까지. 오케이. P3부터 P8까지 확률. 이거는 확실히 이상을 분포에 대한 어떤 그 확률의 표현들, 뭐 그런 표현들을 연습하기 위한 문제다. 전혀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넘어갑니다. 가야 되지. 찍어놓을게. 나머지 뒷부분도 보고. 아, 너 이거 받아가야지. 새 거 받아가야지. 새 거 받아. 고쳐와라 틀린 거에. 다른 학원 때문에 중간 퇴장 가져가. 자, 뒤에 넘어가서 주관식 이어서 볼게. 잠깐만. 오이씨. 아이고 씨. 자, 뒤에 넘어갈게. 자, 니네 뒤에 또 질문을 또 겁나게 하는데. 자, 몇 번이냐면 일단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보세요. 야, 니네 여기서 니네가 주의할 건 바로 뭐냐면 제가 야, 5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지금 제가 확률을 지금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 야, 진짜 중요한 얘기야. 야, 확률을 구할 땐 있잖아. 문제에서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다 다른 걸로 봐야 돼. 이거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왜냐면 각각의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때 있잖아. 무조건 모두 다 다른 걸로 인식하고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50원짜리 동전이 지금 현재 3개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50원짜리 A하고 50원짜리 B하고 50원짜리 C로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야, 니네 일단 전체 경우서 봐봐. 야, 50원 3개, 100원 3개, 500원 3개 중에 동전을 내가 3개 끄집어냈대. 종규야, 전체 경우서 몇 시면? 몇 시면? 50원, 9C3. 그럼 여기서 9C3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이 9가 전부 다 다른 동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안에 모든 동전들이 다 다른 동전으로 인식하고 뽑는 거기 때문에 50원짜리도 50원 ABC, 100원짜리도 100원짜리 ABC, 자, 100원짜리 ABC, 자, 500원짜리도 500원짜리 ABC라고 놓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겠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그 합이 250원 이상이 되고 싶대. 근데 이거 웬만하면 250원이거든? 100원, 100원, 100원 해도 250원이야. 그래서 이것은 6건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다. 자, 그래서 나는 1 빼기 P 금액이 얼마, 자, 250 미만이 될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제거하겠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선생님 9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케이스는 2가지인 것 같아. 자, 첫 번째 어떤 케이스냐? 50원짜리만 3개 뽑는 거. 150원. 그리고 어떤 거? 야, 50원짜리 2개에 100원짜리 1개 뽑는 방법. 그죠? 200원.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1 빼기 자, 9C3. 자, 갈게. 50원짜리 3개 뽑는 방법. 3개 50원짜리 중에 3개 50원을 뽑았습니다. 또는 3개 50원짜리 중에 2개를 뽑고 100원짜리 3개 중에 1개를 뽑았습니다. 여사건으로 보셔야 된다. 다 다른 걸로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확률은 무조건이야. 문제에서 자, 얘네들은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얘는 뭐 다 똑같은 거다. 라고 해도 확률은 무조건 다른 걸로 보셔야 돼. 이거 믿어줘. 알겠지? 믿어주셔야 돼. 내가 니네 태어나기 전부터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확률을 구하는 건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놓고 보는 거다. 알겠죠? 자, 기본적인 원리야. 확률 전체 확률이 될 수 있는 금액의 수 아니에요? 금액? 될 수 있는 아, 금액 수분의 금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 보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또 구별하냐고? 금액인 건지 이거 방법인 건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니네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의아해서 지금 나도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보고 그러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금액 중에서 그 250원 밑에 있는 금액?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200원이 나왔어. 근데 200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랑 그럼 넌 300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그럼 동일한 걸로 본 거야? 나올 수 있는 금액들이 여러 개인데 그 개수 중에서 그럼 이건 200원하고 300원이 나올 확률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만약에 공 주머니 안에 1, 1, 2, 3이 있는데 1이 날 확률하고 2가 날 확률이 똑같다고 넌 생각한 거야. 이 얘기는. 왜냐면 200원이 될 수 있는 방법하고 300원이 될 수 있는 방법 다르잖아. 그지? 네가 잘못 생각한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쩔죠? 자, 넘어갑니다. 24번이에요. 자, 24번. 이건 뭐야? 24번 질문 안 했어. 26번. 자, 26번 문제 가겠습니다. 야,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중에 얘도 엄청 유명한 문제야. i의 m제곱과 마이너스 i의 n제곱의 값이 1이 될 확률.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i 된 거듭 제곱에서 i를 4k번 곱하면 이거는 1이고요. i를 4k 플러스 1번 곱하면 이 친구는 i고요. 자, i를 4k 플러스 2번 곱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i를 4k 더하기 3의 형태로 곱하면 요것은 마이너스 i다. 이게 순환한다라는 걸 고등학교 때는 배웠다고. 그거랑 또 콜라보레이션을 한 문제니까 재미난 문제거든. 갈게. 주사위를 2개 던졌어. 그럼 전체 경우수는 36가지인데 i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 인정?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분리를 한 거예요. 괜찮겠냐? 그러면 i의 m 더하기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그럼 니는 궁금하지 않아? n값이 홀수 짝수지? 왜냐면 이거의 최종적인 결과가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n이 이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잖아? 그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아이 분필이 씨. 첫 번째, 만약에 n이 짝수잖아. n이 짝수면 요게 1이니까 그럼 요것도 1이 돼야 되고, 그럼 m 더하기 n이 어떤 형태를 떼야 된다? m 더하기 n이 4k의 형태를 떼야 돼. 이해하겠어? 근데 두 번째, 졸지 마. n의 값이 홀수야. n의 값이 홀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거든. 요 마이너스 1. 그럼 m 더하기 n이 어떤 형태?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형태를 떼야 돼. 그럼 m 더하기 n이 자 4k 플러스 2의 형태를 띄셔야 된다. 야, 36가지 다 써가지고 답 맞췄으면 그 잘하는 게 아니야. 자, 노가다. 이제부터 노가다. n이 짝수야? 그럼 n이 2야. 그럼 둘의 합이 4의 배수 형태를 떼야 되기 때문에 m이 될 수 있는 건 2죠. 얘가 2면 얘 6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 다음 n값이 4야. 예를 들어 4. 그럼 둘의 합이 4가 되니까 4. 끝. 더 없어. 8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2가 가능하겠죠? 6이야. 6 가능하겠죠? 거기서 5가지. 이렇게 세는 거야. 정 20면체 이러면 어떡할 거야? 너가 뛸 거야? 400가지를? 그럴 순 없잖아. 자, 볼게. 그 이번에 n이 홀수야. 그 n이 1이야. 근데 둘의 합이 4로 나눈 나머지가 2야. 그 얘가 1 돼야 돼. 아니면 4를 더한 1일 때 5가 돼야 돼. 자, 아니면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1에 5. 그게 3이야. 그럼 둘의 합이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니까 3 돼야 돼. 7 없으니까 불가능해. 얘가 5야, 1이고, 5야, 5 되고, 요거 5가지. 5가지, 5가지, 10가지. 그래서 10가지가 분자에 올라가셔야 된다. 오케이? 노가다를 그냥 진짜로 36가지 다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노가다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26번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3개 남았네요, 3개. 승민이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들고 갈래? 3개? 어떻게? 3개? 어떻게? 너가 그래, 가. 빨리 가. 너 기다려. 또 밑에 부모님 기다리고 계실 수 있으니까. 바빠. 주말에. 그죠? 수학학원은 옵션이니까. 뭐 대충 가든지. 알겠어. 알겠어. 영어? 국어 중요하지. 이과한테 국어 중요해. 제일 중요하지, 그거. 농담이야, 농담. 맞다. 새 거 줘야지. 해설지랑 고쳐와라. 잘 가. 자, 봅시다. 자, 여긴 통계 가장 뒷부분이기 때문에 통계를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빨리 끝내줄게. 자, 이 문제는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야. 자,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평균이나 표본 비율을 가지고 저 모집단은 아마 저럴 거다라고 추정하는 마지막 구간에 보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L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자, 모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Q. 요게 모비율에 관한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모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을 이렇게 구했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0.098이 나왔다. 이 친구가 0.098이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정보만 다 집어넣으시면 되거든. 자, 먼저 K를 확인했어요. K값은 1.96이구나. 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자, 루트 n 분의 자, 그중에 80%인 5분의 4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모 비율인 5분의 4. 그럼 이 사건의 확률인 5분의 1. 요것이 0.098이다. 그래서 양변에 1000 곱하세요. 넘기세요. 제곱하세요. n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공식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는 지금 없어요. 자, 1회나 뭐 2회나 아니면 좀 더 기본적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늦게 온 친구들은 알고 싶은 얘기해. 알겠지? 얘기해. 알려줄 테니까. 알겠지? 자, 이게 바로 27번 문제다. 자, 다음 밑에. 자, 28번 문제. 아, 나도 이거 오랜만에 풀을 땐 틀렸어. 정답 40이라는 사람 많지? 정답 40. 없어 40? 40이라는 사람 있었을 거야. 자, 지금 얘를 이 말 뭐 문제의 의미는 알았지? 6명을요. 2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원순을 돌리라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생각했지. 2개 하니까 일단 3명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6명 중에 3명을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인원수가 같으니까 반을 다 나눠요. 그럼 여기 생기는 3명을 원순을 돌리는 방법이 2팩토리얼. 여기는 3명을 원순을 돌리는 방법이 2팩토리얼. 계산했더니 이게 40이 나왔더라고. 40이구나. 근데 왜 3명 나눠야 됩니까? 4명, 2명 나눌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4명, 2명 나누는 방법. 6명 중에 4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명수가 다르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뽑힌 4명을 원수열 돌리는 방법 3팩토리얼. 여기 있는 2명을 원수열 돌리는 방법 1팩토리얼. 요거 계산하시니까 여기 90까지 나오더라고. 합해서 130까지다. 되겠냐? 자,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3명 같은 인원 그런 거 없어. 그냥 2개 조. 2명 이상의 조로 나눈다 했으니까 4명의 2명으로 나누는 거. 자, 4명의 2명으로 나누는 거. 3명의 3명으로 나누는 거.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맞겠다. 그럼 덕모 또 왠지 질문하고 싶은 표정이야. 이 2명의 4명은 안 하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그지? 테이블이 구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낚이지 않았어. 자, 한 가지 문제. 네, 마지막 문제 30번.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 그 문제예요. 자, 봐봐. P햇에 대한 확률을 언급하고 있잖아. P햇이 포함된 어떤 확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표준화를 해야 돼. 자, P햇이라는 건 마지막 문제니까 좀 설명을 할게. P햇이라는 건 모 집단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뽑은 표본 비율을 얘기하게 돼요. 자, 근데 표본 비율도 내가 어떠한 집단을 뽑냐에 따라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이 존재하고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이 존재한다. 종기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이자 평균은 뭐야? 이 시험법이야 이번에.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기대값 얼마야? 뭐야 이거? 성현아 뭐야 이거?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 평균 뭐야 이거? 확통 시험 안 본다고 지금. 신아 얼마야?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 얼마야? 아니 이거 값이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식이야? 숫자 문자. 어이 장현규 뭐야 이거? P햇에 대한 기대값 뭐야 이거? 아, 뭔 소리야 지금. P햇을 정의할 때 n분의 x를 하는 거고 P죠 P.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은 모 비율과 일치한다. 승호 알고 있었지? 뻥치지 마. 씨. 모르는 적 있네 뭘. 아니 봐봐. 얘네들 중에 5분의 1이 나를 알아. 근데 몇 명을 뽑든 이 중에 나를 알 애들의 비율이 5분의 1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에이 시험범위 들어가시는 분들 아셔야 되는데니까. 어이씨 다음에 이거 통계 추정만 다 넣어버릴까 보다. 씨. 야 VP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알았으니까 얘기해봐. 뭐야 이거? VP에 신화 뭐야? 그래 n분의 PQ야. n분의 PQ. 그래서 P햇이라고 하는 변수를 네가 표준화하고 싶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고? P햇에 대한 평균인 P를 빼고 P햇에 대한 표준 편차 여기에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셔야 돼. 이거에 루트 씌운 걸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거에 루트 씌운 거에 역수를 곱하겠다는 뜻이니까 요렇게 해주셔야지만 요것이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냐? 알겠어. 자, 표준화 갖고 가. 여기 이미 P에서 P를 뺐네요.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 좀 이상하게 생긴 이놈으로 나눠요. 자,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일 확률이 요거 이상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기호로 표현한 거야. 요렇게 될 확률이 0.9544 이상이다. 그럼 양변 요걸 나눠. 그 얘가 뭐가 되냐면 P.
자, P 빼기 P 햇이냐 P 빼기 P냐 중요하잖아.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 요쪽이 그래서 0.16. 그럼 아직까지 표준화가 안 된 거야. 뭘 곱해야 돼? 얘를 곱해야 표준화가 되는 거야, 이걸. 양변에. 양변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이쪽은 표준화가 되었고 뭐를 곱해줘? 0.16의 루트 n을 곱해줘야 표준화가 되고 얘가 0.9544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z가 절대값이죠. z는 평균이 0이에요. z는 평균이 0인데 지금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 0.9944.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 여기가 0.9544인데 근데 이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이 사이의 확률이 얘보다 크려면 요 네모가 2의 왼쪽에 있어야 될까요?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요? 자, z의 값이 마이너스 네모하고 네모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44보다 크고 싶어. 그럼 오른쪽 끝인 네모가 얘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얘기해봐. 시은아,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네모가 여기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네모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치? 마이너스 네모부터 네모까지 확률이 0.9544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네모가 2 이상이다. 네모가 0.16의 루트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야, 이런 건 좀 외우셔. 외워야지 이걸 풀지 지금. 시험범위 통계적 추정 들어가는 사람들 외우셔야 돼. 알겠지? 다음 시간에도 몇 가지 이거 문제 있을 텐데 그거 다 꼭 맞기를 바래요. 자, 오늘 그래서 통계적 추정, 확률 전범위 모의고사 자, 사회 과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